호원동 의정부이동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오늘 GTX 신호선 지하화랑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시정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먼저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또 어떻게 진통을 겪긴 했지만 그것이 다행히도 정책 협의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성장통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 되게 다행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책 협의회에서 임해 주실 거고 적극 지원해 주실 거죠? 예,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GTX 신호선 관련해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으로서 GTX 신호선 지하화 의지가 뚜렷한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GTX 신호선 지하화는 우리 의정부시에는 정말 기묘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하화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제가 어색할 정도로 굉장히 당연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이제 워킹그룹 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서 그 안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2022년 12월 GTX 신호선 지하화를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위원들께서도 계속 얘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GTX 신호선 지하화 관련해서 용역을 맡긴 사실도 잘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다만 그 GTX 신호선 한 가지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사안에서 그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당장 18개월 정도 걸려서 2024년도 한 10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2024년도 10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GTX 신호선만큼은 조금 따로 분류를 해서 용역사랑 이야기를 해서 신속하게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도 GTX 신호선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수개월 전에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한 특별법에 의정부를 껴넣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난 지금 특별법 대상지를 국토부가 서울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던 특별법에 의정부시를 추가하는 전략이 결론적으로 실패한 상황이어서 그러면 그 유일한 전략이 없어졌을 때 시의 대응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금방 설명하신 것 중에서 서울만 지하화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대해서는 원래 지하로 하려고 했었던 것에 그 커뮤니케이션에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했었던 것에 바로 잡았던 거고요. 서울이라고 해서 본래 GTX 시 계획에 없던 것을 지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GTX 시 노선 특히 의정부 구간을 지하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굉장한 역량 결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용역을 전체를 기다리지 말고 그 부분만을 당겨서 이것을 이슈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시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결국은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시민들께서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지하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수차례 또 이런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꼭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이 총선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특별법 관련해서 주요 플레이어들이 국회의원이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특별법 관련해서 굉장히 키 플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한 곳이 저는 또 국토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계속 논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해 가고 있고요. 예. 그거는 지속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제가 초반에도 시장님께 GTX 신호선 지하화 시장으로서 의지가 뚜렷하냐라고 당연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의 키플레이어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국토부 중앙정부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7번 PPT 틀어주세요. 사실 최근에 원희룡 장관님이랑 김동근 시장님이랑 만난 사실이 있고 그 주요 건의 사항을 원희룡 장관한테 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 사항에 GTX 신호선 지하와 관련된 사실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 그것까지는 담지 못했은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을 만났을 때는 그때 이거보다 더 우선 현안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바쁜 국민들을 만나서 인식을 시키려면 보통 한두 가지 아젠다 이상은 일부러 제기를 안 합니다. 머릿속에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 경험에 3개 이상을 동시에 건의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번에 제가 원희룡 장관을 만나게 될 경우 예. 근데 사실 또 다른 대광희 위원장을 만난다든지 이럴 때는 제가 그런 문제들을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랬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장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을 3-4가지 이상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한두 가지로 축약해서 제시를 그렇습니다. 하신다고요. 그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9번 PPT 틀어주세요. 한두 가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총 4가지를 원희룡 장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 굳이 의정부 시장으로서 GTX 신호선 지하화가 조금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고 의지가 뚜렷하냐라고 매번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 4가지를 제시한 것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원희룡 장관님한테 제시를 하실 거라고 저는 신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서류가 몇 월 달 건가요? 원희룡 장관한테는 5월 17일 날 주셨고요. 네. GTX 신호선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철도정책자문위원은 2022년 12월부터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5개월 전에 나왔고요. 5개월 후에 장관을 만나서 4가지를 제시하셨고 그 중에 GTX 신호선 지하화는 없는 겁니다. 2021년요? 2022년 12월이요. 예. 철도정책자문위원회가 GTX 신호선 지하화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때 제출했고요. 5개월 뒤에 원희룡 장관 만나신 거고 말씀과 다르게 한두 가지를 집중한다 했는데 4가지를 제시하셨고 그 4가지에 GTX 신호선 지하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를 계속 여쭈는 겁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제기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결국 특별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국회의원이 결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제시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도 국회의원이 있긴 합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도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 2명과 GTX 신호선 지하화 관련 특별법에 관해서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요? 예, 현 국회의원이요. 아직은 그 단계는 정책을 논의를 할 때 지금 특별법에 넣었을 때 특별법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는 그 정도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의한 사실이 지금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2022년 12월부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으면요. 네. 그때라도 바로 들어가야지 시장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계속 하는 겁니다. 다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뢰하겠습니다. 향후에 총선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달라서 그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님이 현재 국회의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관련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 자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총선에는 여야 누가 당선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정당의 시장으로서의 김동근이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를 대변하는 시장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그 후보군이 확정되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좀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일을 너무나 당연합니다. 믿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는 현재 국회의원이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것을 아무것도 논의를 안 했다라는 사실은 그대로 있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4가지 주요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GTX 신호선 지하와 관련된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장님의 의지 신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 주변 주거 밀집 지역 피해 방지와 보상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6-1번 들어주세요. 경원선 GTX 신호선이 들어오는 조건은 현재 경원선을 공유하는 것으로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원선을 공유한다라는 말이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현재 경원선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상이라 함은 회록역, 망월사역, 녹양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6-1번을 보면요. 그 경원선, 망월사역 경원선 주변에 동그라미 친 것 같이 전부 다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6-2번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룡역 주변도 전부 다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6-3번 틀어주시고 6-4번도 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회룡역에서 의정부에서 녹양역도 전부 다 주거 밀집 지역이고 특히나 녹양역 관련해서는 그 경원선 바깥으로 다니는 곳에 우정지구가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구가 앞으로 거기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만 해도요 8,690세대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정지구 포함 안 한 겁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860세대고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하면은 총 2-3만 세대가 사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우정지구의 세대까지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수가 아니라 인원수로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철도가 지하화가 되지 않고 지상으로 감으로써 현재 그 주변에는 소음과 진동 피해 현재도 있는 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주거 밀집 지역에 GTX 신호선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현재 계획상에는 GTX가 추가로 80번 정도 더 다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분에 한 번씩 느끼는 소음과 진동 피해를 같은 시간에 더 자주 많은 주민들이 느끼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하화가 꼭 필요한 것이고 제가 시장님의 의지를 여쭈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계속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6번 PPT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지하철에 방음벽이나 그 어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뒤에는 아파트입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소음 피해와 진동 피해는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아무도 손대지 않고 대책을 꾸리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이 거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GTX-C가 들어와서 80번이 더 다닌다면은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시장님이 방금 의지가 뚜렷하다고 하니까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근데 결론적으로 사실 당장 지하화 가능합니까? 저는 당장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사실 당장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특별법 제가 지금 당장 그리고 철도정책자문위원회가 2022년 12월에 얘기했을 때 그때 바로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특별법의 성안 과정과 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는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신속하게 통과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의 법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년은 당연한 거고요. 더군다나 특별법처럼 현행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에 같은 경우는 2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가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시점에서부터 벌써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지하화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시장님, 그러면 지금 당장 지하화 못하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난 6월인가요? 국회에서 토론할 때 GTX C 노선 지하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현장에 와서 들으셨습니까?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네, 현장에 와서 그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특별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제 논의의 출발 단계, 아직 공론화도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것이 정치라고 그 정책이 결정되는 타이밍의 흐름으로 볼 때 내년 총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후보들이 이것을 자기의 정책 의지로 담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밑바탕은 결국 시민들의 단합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의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이게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에 대한 수집이겠죠. 이것을 위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 진행을 하는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중간 보고 형태라도 해서라도 좀 더 빨리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시민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는 방법, 그 방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사실 GTX 신호선 지하화한다는데 반대할 시민이 있습니까? 그것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얼만큼 의지를 어떤 의견을 얼만큼 묻는다는 의지를 겁니까?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대는 안 하지만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것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고요. 그 정도는 굉장히 차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금방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요?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이것을 정책에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말씀과 하는 것들이 행동이 그런 거 다르다라는 아니겠습니까? 것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토론회 한번 한다면 사실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국토교통부는 약간 반대하는 의견을 좀 피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행위였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희룡 장관한테 제시한 건의사항 그 서류만 제가 원희룡 장관을 그동안에 몇 번 만났겠습니까? 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국회의원이랑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TX 신호선 관련해서 키플레이어들은 국회의원이고요. 국토교통부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을 시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키플레이어인데 원희룡 장관한테도 얘기 안 하고 국회의원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플레이하고 계신 겁니다. 시장님, 시장의 권한은 신의 권한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법률적으로 위임된 것만 시장님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 신호선에는 절대적으로 어떤 정당이냐를 떠나서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입장처럼 굳이 정당을 따지자고 하면요. 굳이 행정부와 지금 시장님과 정당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원희룡 장관님이라든지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GTX 신호선처럼 이렇게 지상을 다니는 철도가 그 이후에 그 주거 밀집 지역이 많이 있어서 소음 진동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사실 정말 전국적으로 사례가 몇 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의정부가 현재 처한 현실이어서 더욱이 마음이 아프고요. 다만 지금까지 그 몇 개 안 되는 사례를 조금 분석하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상철도가 들어오는 거에 또 사례가 있는 것을 좀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우리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는 것 자체.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에 대해서는 저기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예, 예, 예. 답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망우역이라든지요, 네네. 인천 주안동 경인국철 1호, 전북 창인동 익산역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랑 똑같은 사례를 겪은 데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조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공사 시작을 하고 공사 완료까지 어떠한 민원도 단 한 개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열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민원들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현재 다니지 않는 곳에서 민원을 넣을 수가 없고 피해를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완공이 된 이후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예상하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행정이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요.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피해를 축소하고자 기금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가 그렇게 했고요. 강릉시가 그랬고 김포시 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8년도에 그것이 완공되고 GTX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8년도에 시장님이 지금 그 시장직을 수행을 하고 계실지 제가 이 시의원직을 수행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시정짐을 통해서 그리고 시정짐을 이전에도 시장님이 인지를 하셔서 그 피해가 뻔히 예상이 된다면 지금부터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금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시가 기금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은 아주 보완적이고 부분적일 겁니다. 신규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혹은 궤도에 대해서 소음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거는 GTX C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적으로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엇을 준비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대책 수립하겠습니다. 방음벽과 감세기는 당연히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이제 계약에 관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금의 필요성은 방음벽이 있고 감세기가 있어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그 추가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시의 역할은 뭐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시가 어떠한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정도의 기금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을 시장님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시정직으로 하는 아무것도 것이고요. 안 했다뇨. 아까 저한테 사례를 든 것은 제가 많은 행동을 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사례만 들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논리적인 모순 아닙니까? 제가 한 많은 행동 중에서 그 빠진 것 한두 개를 뽑아놓고 나서 그래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말씀 인정하신 바와 같이 이 사안의 키플레이어 시장, 국회, 중앙정부 거기서 시장님은 시 혼자만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과 어떤 논의를 하지도 않았고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게 그러한 맥락에서 드린 말씀 너무나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지금 당장 가서 상의를 하고 진행되는 순서를 봐서 아니 정책을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10년쯤에 될 것인지 아니면 5년쯤에 될 것인지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정도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저하고 당이 다르다라고 해서 제가 편파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단정짓지 않았고요. 그러한 소문이 있다, 믿지 않겠다, 시장님을 신뢰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소문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아니 지금 시장님이 특별법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2명과 어떠한 논의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뭐-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없죠. 지금 단계에서 뭐가 필요해서요? 자,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GTX C 노선이 지하화될 거라고 의원님은 생각합니까? 시장님,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통상적으로 몇 년 걸립니까? 통상 이런 정책 같으면 현 임기 내에서 현 국회의원 임기 중에서 진행하지 않다 누락될 가능성이 시장님, 훨씬 더 높습니다. 법안 통과는요, 국회의원의 임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 회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다음 특별법의 회기에서 상황 다시 관련해서는 시작하지 다른 겁니다, 않습니까? 시장님.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이런 어떠한 겁니다. 노력을 안 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이 한두 가지의 사안에서 키플레이어에서 결핍을 가지고 전체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전체가 옳지 없었다고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 말하는 없습니다. 것뿐입니다.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시장님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지적을 한 겁니다. 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혼자 무슨 말고 것이 누구랑 있어서 협력했습니까? 그렇겠습니까? 키플레이어 중에요? 아니요. 네, 안 하셨고요. 논의가 공정하기 정부하고도 때문에 상의하고 다 더 이상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다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병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사실 이 추경 편성 과정에서 그 과정이 좀 굉장히 격렬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죠?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시장으로서 소회가 어떠십니까? 예산이 없을 때 시장직을 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격렬하고 힘들었습니다. 시장의 자리는요, 가장 큰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의 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좋고 아름답고 박수 받는 곳에서만 발휘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에 걸맞게 그에 맞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번 예산 정국에서 과연 위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시장은 어디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물론 역할을 열심히 하셨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다만 여기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의 모습이나 리더십을 느낀 사람은 전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부시장님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 예산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이 굉장히 힘들어하셨고요. 그 밑에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시장이든 국민의힘 시장이든 지금 시장님 밑에 계신 그 모든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고 20-30년 동안 의정부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회와 경색된 관계에서 그것을 풀라는 노력을 시장은 등장하지 않고 나머지 공무원들한테만 그 온전한 책임을 모두 떠넘긴 것 같은 그런 것은 결코 옳은 행정가의 모습이나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공무원들 뒤로 숨으면 안 됐었고요.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어떻게든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부시장님이 사과할 때 시장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자.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시장님. 금방 단정으로 했잖아요. 말씀 계속하세요. 예. 매우 모욕적인 일이고요.
어느 시장이 상임위하고 예결위 심의를 할 때 그 예결위 상임위 심의하는 것에 있어서 직접 나타나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예결위 상임위장에서 출석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런 됐습니다. 발언을 안 했습니다. 말꼬리 논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뒤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제 행태를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추경에 참여한 위원과 위원장으로서 시장의 역할을 없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저의 느낌 아니겠습니까? 저의 예. 느낌을 시장님이 아십니까? 좋습니다. 그냥 느낌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단정해서 그럼 말하지 어떤 마십시오. 역할을 하셨습니까? 자, 저한테 뭐 소통이라도 하기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노력을 도대체 하셨습니까? 아무런 연락을 안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시장이 직접 나서는 것과 그리고 담당 국장 혹은 부시장을 통해서 나서는 것 그게 시장의 일 아닙니까? 시장님, 그래서 시장이 일일이 나서야 됩니까? 시장님, 의회와의 이렇게 경색된 관계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죠. 그 모든 고통과 힘듦을 왜 부하 직원한테 넘기냐? 왜 이걸 그게 말씀을 부하 드리는 직원입니까? 겁니다. 각자 역할의 정진호 문제지. 의원님, 김동구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회의는 생중계되고 있어 시민들께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최종 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의 위기일 때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것이 시장의 리더십이다라는 말은 반드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 상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느낌이실 겁니다. 회룡아이 씨 2억 5천 이번에 삭감된 사실 아시죠? 회룡하시오. 예.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니, 삭감 2억 5천 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네요, 시장님. 시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재정의 총괄 책임자는 시장이라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총괄 책임자가 회룡아이 씨 그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삭감된 걸 모릅니까? 예. 시장님 태도를 정확히 제대로 해주십시오. 아? 굉장히 지금 답변 태도가 제가 느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회룡아이 씨 공사비 2억 5천 깎였습니다. 그 사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의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의장님, 국장이 훨씬 더 잘 얘기할 의도적으로 것으로 답변을 피하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시간도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신 의원께서 동의하지 않은 관계로 김동구 시장께서 답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대한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국장님 오시죠. 제가 이 질문은 자, 회룡아 씨 어떤 겁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지 않고 김동구 시장이 지금 시장이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국장한테 그 답변을 떠넘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룡아이 씨 구체적으로 공사비 2억 5천 깎였습니다. 그 깎인 이유는요. 공사의 발주가 이번 연도 12월에 돼야 됩니다. 근데 그 12월이 밀린 겁니다. 밀린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니까 거부를 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협상 거부했습니다. 그 협상 거부한 사실 무엇인지 아시죠? 국방부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대체 부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룡아이 씨 건립 사업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해서 협상이 모든 게 중단된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기억하시겠지만 정책 협의회 때도 시장이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관련해서는 발언을 신중해야 된다.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장 어디로 갈지 모르면은 다른 큰 도로 사업 잡아가지고 볼모로 삼을 거다라고 1년 전에 얘기를 했고요. 시정 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까지 전혀 그런 사실 없다. 절대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공사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말한 그 예비군 훈련장 벌집을 잘못 두드렸기 때문에 중단된 겁니다. 그 중단된 사실을요. 시장은 본인이 직접 그래서 이번 연도 12월에 착공이 들어야 되는 걸 본인 손으로 직접 먼저 2억 5천을 삭감해서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동네로 옮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그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의정부 시외로 빼겠다 그랬죠. 지금 그 다음에 그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랑 다른 사업들 송추 IC, 송축기 확장 사업, 회룡 IC 아무런 상관관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국방부에 가가지고 가능동 제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그 안을 보니까 예비군 훈련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시장이 먼저 회룡 IC 공사 착공 미뤄지는 거, 그거 의회에서 들키면 안 되니까 선제적으로 의회의 역할을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답변을 하고 됩니다. 싶어도 갑자기 국장 불러가지고 국장한테 답변을 넘기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하십시오. 예. 자,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올해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얘기하십시오. 예. 불과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행정 절차를 밟아도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예상대로라면 12월에 착공 들어가는데 그게 밀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예상이라뇨. 예산을 소화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선제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 국장한테 답변 넘기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손바닥으로 하늘을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 자,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그거는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 대체 부지에 대해서 아직 의견 합의가 되어지지 않아서 계속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호원동 예비군 호원장에 훈련장 대한 관련한 그래서 제가 예비군 호원동 훈련장을- 예비군 훈련장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신중하게 해야 된다. 회룡 IC 영향 간다. 송축경장사 영향 간다. 그거를 계속 1년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싹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 회룡 IC가 시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중단된 겁니다. 제 말 틀립니까? 틀립니다. 어떤 게요? 그렇게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자, 이거는 아니 잠시만요. 호원동 그러면 예비군 사실관계로 훈련장의 이전과 확인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입니다. 회룡 IC 12월에 착공해야 되는 거 맞죠?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예, 근데 당초 밀렸죠. 계획이 그랬던 것이고요. 근데 밀렸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밀린 사유가 뭡니까? 착공하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누가 거부했습니까? 누가 거부를 하뇨? 거부를 누가 거부했습니까? 국방부에서 거부한 거 아닙니까? 왜 그 사실도 지금 숨기려고 하십니까, 시장님? 아니, 계속 누가 거짓말하거나 숨겨요? 본질을 흘러뜨리려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국방부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시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자꾸 거짓말이라는 용어 쓰지 마십시오. 아니 그럼 국방부가 해룡 IC 거부한 사유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아니, 그리고 당장 지금 할 수도 없잖아요. 시장님 때문에 밀린 겁니다. 시장님이 호원동 예비군련장 기존 예상대로 그냥 가거나 또는 다른 해안을 냈으면은 공사는 아무런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1년 전에도 그 다음에 저번 시정 질문 때도 회룡 IC랑 호원동 예비군련장은 아무런 상관관계 없다. 당신은 오판이다. 더 나아간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러면 예비군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훈련장처럼 생각을 해야지. 이런 문제가 그렇게 쉽게 왜이 짧은 자리에서 기간 내에 그거를 이루어집니까? 빠져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본말을 전도하십니까? 시장님,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많이 느끼시고 반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일방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단정- 그렇게 단기간 내에 이전을 단정적-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을 하지 말고 다른 해안을 내셨어야죠. 시장이 괜히 가능동 부지 제시하고 자일동 찔러보고 반반씩 누가 제시했어요? 제시하고 가능동 부지를 누가 호원동- 제시했습니까? 시장님이 제시하셨죠. 국방부 가가지고. 국방부에서 그때 왜 또 자, 시정 질문 때 이렇게 다 말씀하십시오. 확인하면서 잠깐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일문일답입니다. 가장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진호 의원님, 시장님 한 분이 질문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능동을 언급하신 계기는 시장님, 저 말씀 계기는 이겁니다. 시장님,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죠. 사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시장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빠졌는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이거를 인정하면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경에 빠질 것이고요. 이것을 인정 안 한다 하면은 시장님이 거짓말을 한 거여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하나의 판단이 정말 여러 가지 정책, 특히나 큰 정책들, 도로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 자리에 무거운 무게감을 반드시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추경 상황에서
시장님은 그 자리에 3년 남으셨는지 더 남았는지 모르겠습시다만 밑에 부하 직원들은 20, 30년 동안 봉사를 하고 있는 거고 향후에 계속 민주당 시장이든 국힘 시장이든 의정부 시를 위해서 모든 노력과 자기 인생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한 책임을 지게 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상황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장의 그 자리의 무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능동을 대체부지로 거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국방부에서 시장님, 서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존경하는 시장님, 정진호 서로의 의원님, 내부의 질문은 의사를 저랑 정진호 수렴하기 위한 의원님. 그런 대해서 과정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호 의원님, 어느 회의에서 어느 기관과 협의를 할 김동군 때 시장님 잠시만 바로 멈춰 주십시오. 정진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면 김동군 시장님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근데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자, 가능동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관과의 협의를 할 때는 서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는 편한 대화를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외적으로 가능동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가능동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국방부 내부 문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료로 그것을 가지고 확인된 것이고 그 그것- 사실 때문에 회룡아이 씨가 제가 검사가 답변을 하고 작품이 있습니다. 딜레이된 제가 거고 답변을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시장이- 제가 잠시 답변을 하고 중단해 있습니다. 주십시오. 신성한 자리입니다. 충분한 답변 들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저 해 주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중간 과정 속에서 서로 논의된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가능동을 약속과 가려고 했다라고 다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누가 어떻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정진호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2 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 시간을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이 4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 보충 질문 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1분 이내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제가 제시한 사실들을 인정하기 힘든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부터 제가 계속 우려를 표명한 것과 똑같이 시장의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같은 큰 사안과 관련해서 너무 가벼이 행동한다면 회룡아이 씨, 송축계 확장 사업 같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번에 시가 2억 5천 회룡아이 씨를 삭감함으로써 본인이 자임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장이 이 자리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하나고 그 진실은 빛을 잃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선거로서 꼭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정진호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놀랍고 또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시장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요. 첫 번째, 시장의 말은 이 시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그 말의 무게는 천근과도 같아야 됩니다. 특히나 말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그 말을 바꾼다면 최소한의 죄책감은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감과 사과의 표명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과 회룡아이 씨는 관계없다라고 말한 것, 그 사실을 아까 시장도 인정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정책협의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에 대해서 명확한 것도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과 회룡아이 씨는 관계가 있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바꾸는 이 상황은 정말 참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둘째, 올해 안에 집행 안 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삭감안을 심의에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근데 그 이유, 원래 이번 연도 12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 그 이유를 시장님 본인도 알고 계십니다. 국방부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관련한 대체 부지를 시가 어떠한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딜레이 됐다라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도 지속적으로 예비군 훈련장과 회룡 IC 등의 도로 사업은 관계없다라고 말한 시장님과 맹렬하게 토론을 하고 그 의견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 의견을 바꾸지 않은 결론은 결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회룡 IC가 늦어지게 된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장님이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관련된 협상을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혼자 판단을 하고 쉽게 이 협상을 생각한 나머지 회룡 IC가 연대 착공이 불가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산 관계를 보면서 그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회룡 IC 2억 5천 삭감을 한 것은 의회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시가 삭감했습니다. 최종 책임자인 재정의 총책임자인 시장님이 삭감해서 우리한테 올렸습니다. 그 원인을 발생시킨 것도 시장 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맞다라고 이번 예산 삭감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인 겁니다. 많은 실망이 되고 참담함을 느낍니다만 더 이상 시장님께 어떠한 것을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자리의 무게감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이고 힘들 때 본인이 수장으로 계신 그곳에 본인이 나와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정진호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